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일요 교차 경주, 부산 경마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경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는 1경주와 4경주, 1경주와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경주 국산마 5군 1200m 역시 추천 경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번 서미트 데이는 강축이죠. 결국 서미트 데이를 축으로 후청마를 찾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어려운 레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시 좀 짭짤한 배당이 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이번 서미트 데이는 승훈이라는 부담은 안고 있어요. 경주알이 1200인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단독 선행이고 기량 자체가 한 수 위에 기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미트 데이는 인정을 하고 가는데요. 후착은 믿을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 꼭대기란 마필이 15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게이트 다 좋아요. 지난 5월 달이었죠. 데뷔전 때 무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제가 데뷔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절대 능력 마필 아닙니다. 어쨌든 데뷔전에서는 저는 틀렸어요. 기대를 안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우승을 거머졌는데, 대신 6월 10일과 6월 24일 인기 1위로 팔릴 때 제가 방송에서 그 불안 요소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 자질 자체가 대단치 않은 그런 마필이긴데 15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힘이 좀 찰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본 능력이 대단치 않기 때문에 꼭대기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레이스도 아니고, 6번마 최강 어드벤처라는 마필도, 이 최강 어드벤처도 아직까지는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된 마필입니다. 외곽을 탔을 때 좀 더 능력 발휘가 되는 그런 마필인데, 따라서 이 최강의 어드벤처는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요. 안쪽 게이트보다는.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비교적 좀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고, 지난번에도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점에서는 최강 어드벤처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 전력적인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컨디션의 변화가 좀 온 그런 마필이고, 또 편성도 서미트 데이를 빼고는 다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레이스 전개도 절대 나쁘지 않은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역시 2번마 서미트 데이에 붙여서 요거 주력 단방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추천경입니다. 이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번마 브라하 또 4번마 게르만 전차 이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1600이기 때문에 대길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브라하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뛰어줄 마필은 아니에요. 전 구간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마필은 아닌데, 이렇게 느린 레이스 또 경주거리가 1600이라면 브라하가 얼마든지 그 장점인 뚝심으로 밀어붙이면서 입상을 차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이한 그런 마필이고, 이 4번마 게르만 전차도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입상에서 탈락하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서승우 기수가 계승하고 있고 적용 기수죠. 그리고 또 조규 강도도 역시 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게르만 전차도 이번 경주는 역시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4번, 12번 두 마필이 앞서 있는 레이스예요. 기타 마필은 16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거리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그런 복병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마들이 그렇게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복병 마필로서의 역할을 해내기가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쨌든 12번, 4번 대끼리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경주 혼합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선샤인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11번마 네노 에스터카도 또 8번마 전설의 시작 8번마 그레이트성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 4번마 선샤인 알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투를 해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늘어났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뭐 장점은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4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선샤인 알파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부러질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팅의 축은 저는 11번마 레노 에스 카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레노 에스 카드라는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거리도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개가 높고 하다 보니까 좀 기복을 보이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1,400입니다. 1,400이라면 레노 에스 카드의 입선 전망은 더 밝다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거리가 의외로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인데 입상을 한 거 보면 뭐 4월달에 1,800, 또 지난번 1,600이에요. 그만큼 이번 줄어든 경주 거리는 충분히 레노 에스 카도의 입상 전망을 더 밝게 한다 이렇게 보이지고, 뭐 이효식 기수가 굉장했지만 잘 타는 기수고, 뭐 역시 레이스 그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이 선샤인 알파가 선행을 갈 텐데 승군 전에 부담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빨리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레노 에스 카도가 충분히 역시 선위권, 중위권에서 뚝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배팅의 축은 11번마 레노 에스타 카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강축은 없는 정말 1대 혼전 경주죠. 10번마 로켓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5번마 V맨, 또 9번마 대한의 명성, 11번마 쾌한 영웅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물론 10번마 로켓 블레이드가 조금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로켓 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일단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장점은 역시 줄어든 경주거리 1600보다는 1400이 유리하기 때문에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로켓 블레이드가 가장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로켓 블레이드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맨이나 뭐 쾌한 영웅, 대한의 명성 이런 마필들도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여러 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일날 컨디션을 살펴야 되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와 비인기 마필의 그 간격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애 있습니다. 최근에 액면 쪽으로는 좀 부진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좀 부진해요. 그렇지만 뭐 편성도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레이스 전개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컨디션의 변화가 정말 좀 뚜렷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성적은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에 대해서 많이 밀려 있는데, 편성이나 어떤 컨디션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변의 소지가 있고, 이게 인기 마필들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뭐 복대복 막권으로 들어온다면 이번 경주는 999 막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그전까지 노리고 하는 정말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 1,400으로 펼쳐지는 국제신문배 대상경주입니다. 뭐 대상경주답지 않게 5마필 단촐한 편성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여러 번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에이스죠. 뭐 배당판도 1번마 파워블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쭉 고만고만하게 팔릴 텐데, 어쨌든 뭐 파워블레이드는 강추를 인정합니다. 최근에 상승세 너무나 뚜렷하고 한 수 위에 기량을 지니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추인데, 후차권에서는 네임밸류로 보면 뭐 이번 한강의 기적, 이게 가장 돋보이는 마필인데, 이 한강의 기적이 장기간 공백기를 거치면서 지난번 복귀전에서 뛰는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복귀전이긴 합니다만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도 단거리 1200에서. 따라서 한강의 기적이 제 컨디션을 찾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다소의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4번마 서울블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뭐 지난번에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열심히 탔습니다만 뚜렷한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서울 분리도 역시 메리트는 떨어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저는 5번 로얄 임팩트가 재밌다고 봅니다. 이 로얄 임팩트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은 물론 이제 5kg가 늘어난 것은 뭐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이 로얄 임팩트라는 마필은 이제 그 중거리
예, 진출하기 전까지는 뭐 연투를 해내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탔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로얄 임팩트 거리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물론 이제 5월달에 1800에서 한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뭐 20m 또 1600 오너스컵 대선 경주 이런 데 나가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1400이라면 로얄 임팩트가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네임 밸류는 뭐 한강 기적이나 서울 블릿보다 떨어집니다만 조건으로만 보면 충분히 로얄 임팩트도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 블레이드와 로얄 임팩트 저는 1번, 5번 막권 요 한 방만 현장에서 추천을 드릴 예정으로 있는 그런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6경주 혼합 3군 18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은 골드문 중심으로 배판이 돌아갑니다. 뭐 7번마 우아, 또 8번 에이스 신화, 9번마 슈퍼처리, 또 10번마 바다도시까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1번 골드문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뭐 1번 게이트에서 또 아주 편안하게 나가는 그런 선행이고 또 거리적인 문제도 전혀 없는 마필이죠. 계속해서 1900에서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이고 편성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편성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1번 골드문 부담 중량은 1kg 늘어났는데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마필이고 후차권에서도 뭐 7번 우아가 전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공백기 이후에 두 차례 레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걸음 또 살아나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우아라는 마필도 1800이 나쁘지 않죠. 1900보다는 이 마필도 1800이 좀 나아요. 그리고 편성도 사실 뭐 골드문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살아난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반면에 이제 에이스 신화 같은 경우는 뭐 승운전에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또 이 마필도 거리가 늘어난 경주거리가 절대 유리하지 않죠.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마필이고 슈퍼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처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인기 1위까지 팔렸습니다만 서승훈 기수가 뭐 선에까지 나서봤지만 역시 무너졌다는 점에서 1800으로 다시 한번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면 메리트가 떨어지고 바다도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레이스를 다 풀려서 입장을 차지했지만 뭐 연투에 대한 능력은 좀 떨어지는 마필이죠.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마지막 경주도 뭐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길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주 1번마 골드문과 7번 우아 1번 7번 두 마필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상으로 1호 부산 교차 경주 6개 경주 살펴봤고요. 또 내일 펼쳐지는 토요 경마, 일요 경마 또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